초록 들판이 묵묵히 세월을 견뎌온 석탑 하나. 수백 년 풍파를 이겨낸 그 위엄은 마치 천년의 비밀을 속삭이듯 신비롭게 빛납니다. 금강을 품고 비단결 같은 물결 따라 찬란히 피어난 웅포 곰개나루. 자연이 함께하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 여기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입니다. 익산이라는 도시를 접했을 때 백제의 그 역사가 숨쉬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액세서리 지금도 굉장히 많이 차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익산을 좀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익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사찰 미륵사. 미륵신앙의 정신을 품은 이곳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 미륵사지 석탑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원과 후원까지 온전히 남아 백제 왕궁의 자치와 문화를 생생히 전해주는 이곳 익산.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땅은 오늘도 여행자들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스케줄을 비워가지고 어디 여행지를 온다거나 관광지를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문,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수천 년의 비밀이 숨쉬는 땅에서 지금 당신만의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숨쉬는 찬란한 백제의 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위엄을 품은 이 땅에서 하루는 왕궁리 유적 가운데 왕궁리 5층 석탑 뒤로 솟아오르는 장엄한 일출과 함께 시작됩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에서 우아한 자태로 고요의 시간을 지켜온 석탑. 그 속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와, 야, 이게 진짜 예사롭지가 않은데 여러분, 제 앞에 놓인 것이 바로 이 왕궁리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식이 되게 얕아요. 얕고 넓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저 앞에 아리따운 여성분이 서 계십니다. 누구냐? 바로 해설자. 오늘 또 저에게 많은 지식을 알려주실 그런 분이 공교롭게도 서 계십니다. 이분에게 이 5층 석탑에 대해서 좀 전해듣도록 할 텐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익산시 문화관광 해설사 주숙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앞에 놓인 게 왕궁리 5층 석탑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국보라고 제가 네. 얼핏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네.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왕궁리 5층 석탑은요, 1000년 넘게 이 자리에 서 있었고요. 이 석탑이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석탑을 1965년도에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수리하면서 저 위에 지붕돌을 들어 올렸을 때 구멍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 2개의 구멍 중에서 하나는 부처님 몸에서 나온 신사리를 모신 사리장원구가 나왔고, 그 옆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적은 은재, 도금, 금강경이 나왔는데요. 이 2개는 국립익산박물관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밑에를 또 기단부를 뜯어 올렸더니 거기 심주석에서 구멍이 3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불상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익산박물관에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이게 보수 공사를 할 때는 네. 보수를 하실 때는 막 기계가 잘 나와가지고 이 돌 무거운 거를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이 백제 시대 때는 네.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막 나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예전에 백제 시대에도 크레인, 지금의 크레인과 같은 농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 농로를 이용해서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데요. 그게 3톤을 넘어가면 그게 축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재를 3톤 이하로 자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륵사지 석탑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역시 같은 형식으로 다 잘라서 조그마한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궁리 유적. 이곳엔 백제 무왕이 수도를 고향 익산으로 옮기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왕궁리 유적지에는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었는데요. 그 생생한 발굴 현장과 찬란한 백제의 흔적들을 백제왕궁 박물관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이거 5층 석탑 뒤라서 그런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일단 실내로 왔는데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유물들이 이곳 이 박물관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수부명 기와인데요. 바로 이게 첫 번째 놓인 이게. 네. 그렇죠. 수부라는 도장이 찍힌 기와는 왕이 있는 중앙 관청에만 쓰였던 기와입니다. 익산의 왕국류 유적지와 오금산성, 부여 관북류 유적지와 부소산성에서 이 기와가 발견되었고요. 이거는 익산으로 천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화가 그럼 저거 한 장밖에 지금 안 남은 거예요? 아니면 저거 아니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아. 뭐 대여섯 점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근데 지금 한 피스만 저렇게 놓여져 이게 있길래 이렇게 생긴 기와가 아니라요. 아. 이렇게 큰 기와예요. 아, 원래 암기와라고 해서 큰 기와인데 이게 좀 예, 약간 조각이 남아 있는 거죠. 아 지금 오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네, 조각이 남아 있는. 근데 여기 써 있는 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머리수 관청부. 아 여기- 여기 써 있는 그 한자가 수부. 네, 수부, 머리수 관청부. 오랜 발굴 조사 끝에 세상에 드러난 유물은 무려 1,100여 점. 그중 엄선된 300여 점이 이곳 백제왕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제시대 대형 화장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백제시대 대형 화장실은 길이가 한 10m 넘게 되고요. 10m요?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인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네, 볼일 그렇죠. 보는 네, 네, 맞아요. 아,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도 아니, 사람인데 똑같은? 칸은 다 막아져 있고요. 아 막아져 있고 아 그럼요. 그렇죠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네, 프라이버시 그럼요. 존중해서 네, 막아져 있고요. 자, 이 화장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요, 곡식 창고인 줄 알았대요. 참외씨하고 방껍질 같은 게 나와서 곡식 창고인 줄 알고 대변이 쌓여 있는 곳을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판 거예요. 근데 1400년이 넘어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안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토양을 갖다 검사했더니 여기 보이는 회충, 편충, 간흡충 이런 기생충이 나왔어요. 사람의 대장에서 살고 있는 기생충이 나와서 여기가 화장실 유적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거 맨손으로 파신 분들은 집에 가서 엄청 후회하셨겠다 그렇죠? 냄새가 엄청 났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그 시대에는 휴지가 없었어요. 맞아 그 당시에 휴지가 없고 신문지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물로 어떻게 그 비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비대 너무 고차원적인데요. 그러니까 물로 막 이렇게 네, 물로 하지 않았고요. 물도 귀했을 일반 건데. 사람들은 낙엽이나 뭐 그런 거 같이 프라기로 닦았고요. 네. 공주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네. 여기 보면 뒤처리용 막대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막대기요? 네, 막대기로 어떻게 닦았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닦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닦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옆으로 훑어서 빙가를 싸고 훑어서 닦아내고 얘는 한 번만 쓰면은 매일 막대기를 깎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아리에다 물을 받아놓고 얘를 담궈놨다가 씻어서 재사용을 했대요. 아 또 이게 또 리필이 된 거예요. 네, 막대기를. 한 번 쓰고 이게 버리지 않고 네, 버리지 않고 리필에 쓴 거고요. 다시 쓰셨군요 네, 그리고 여기 변기 모양 토기가 있는데요. 이 변기 모양 토기는 이건 약간 예전에 그 약간 물바가지 같이도 생겨있고 물바가지 같이도 생겼지만 네. 예전에 왕은 화장실에 안 갔어요. 맞아요. 그 영화 광해에서 봤어요 맞아요. 광해 왕이 된 남자 보면 임금님이 응가가 마려워. 그러면은 신하들이 변기를 들고 오죠. 네. 그래서 방에서 응가를 싼 다음에 신하가 갖다 버려요. 그때 무슨 틀을 가져오라고 네, 틀, 매우틀, 매화틀, 매화틀인가? 매화틀, 네. 매우틀 매우틀. 똑같은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요 위에 틀이 있고요. 그 밑에 들어갔던 용기로 보고 있어요. 백제는 불교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금속공예 기술 또한 뛰어난 나라였는데요. 5가지 테마로 구성된 백제왕궁 박물관에는 화려하면서도 검소하고 누추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백제왕궁 박물관을 보고 나면 이제 이곳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백제와 마한 시대의 유적과 당시의 정보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공간, 바로 고도 한눈의 익산 세계유산센터입니다. 이곳은 백제왕도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인데요. 백제무왕의 정치적 중심지인 익산을 다양한 시각으로 만나볼 수 있어 역사와 문화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뒤로 이렇게 보이는 곳은요 국내 유일한 보석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곳에 정말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어느 장소보다도 굉장히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가서 구경하시죠. 가자. 너무 설레. 막 얼마나 블링블링 약간. 이번에 찾은 곳은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이 있는 왕궁보석 테마관광지인데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백제 왕실의 기금속 가공 기술을 담은 유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기금속 작품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순간, 그야말로 문화유산을 직접 마주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진귀한 보석과 화석들, 세월을 견뎌온 자연의 작품들이 한편으로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야, 이게 다른 좀 휘황찬란한 보석들 가운데 이거는 약간 보석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돌 같기도 하고, 이게 보석 박물관에 돌을 갖다 놓진 않았을 거고. 이거는 보석이고요. 총 여기 보시면은 17여 종의 보석을 여기다 붙였는데요. 전체의 개수는 48,477개입니다. 그래서 김동석 박사님이 기증한 것을 장인이 한 땀 한 땀 붙여서 만든 겁니다. 이게 48,000 몇 개요? 477개요. 48,477개라는 거를 혹시 해설사님이 직접 세보시진 않으셨죠? 네, 세보진 않았습니다. 만든 분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아, 기록을 그렇죠. 해놓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이 보석이 그러면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네. 그럼 색깔이 다 다른데 그럼 다른 보석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네, 맞아요. 터키석도 있고 이런 저쪽에 보시면 터키석은 조금 들어봤어요. 진주 가장 잘하는. 진주? 네, 진주. 뭐가 진주? 이게? 하얀 거 진주. 네. 근데 진주에다 이렇게 왜 풀칠을 막 해도 되나? 네. 귀한 가끔씩 떼가려고 이렇게 만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떼집니다. 아, 용접을 아예 해놨구나, 아예. 네. 이거는 임금님 뒤에 있는 병풍의 모형을 여기다 해놓은 건데요. 오봉산 1월도라고 하고요. 저기 해와 달은 왕과 왕비를 상징하고요. 왕이 무병장수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해놓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마주한 특별한 작품은 바로 1월 오봉도. 조선시대 왕이 앉은 자리 뒤에만 놓였던 아주 특별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단순히 그림이 아닙니다. 전시실 벽면 전체를 활용해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그림을 그리듯 오봉산 1월도를 재현한 작품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모든 자연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보석이 무려 48,000여 개. 빛을 받으면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들이 마치 자연의 숨결처럼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약간 좀 독방 약간 그 왕이 약간 좀 혼자 쓰는 약간 침실 같은, 그만큼 약간 좀 가치 있어 보이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따로 좀 듣고 싶어요. 여기가 보석 박물관에서 가장 비싼 보석 꽃입니다. 역시 보는 눈이 있으세요.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카메라로 지켜보거든요. 맞아요. 저희 둘이 값어치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적응이 되셨나 봐요, 저한테. 네,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거는 독일의 만프레드 빌드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박물관 개관하면서 여기다 기증을 한 거고요. 이 보석꽃은 접착제 없이 만드는 거고. 보석박물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귀한 작품, 바로 보석꽃입니다. 이 작품은 독일의 유명 보석 명장이 2002년 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기증한 것으로 천연 보석을 2년 가까이 정성을 다해 손으로 하나하나 깎아 완성한 대작인데요. 정밀하게 다듬어진 보석들이 모여 실제 꽃처럼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이 작품은 박물관을 찾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가해가 수박 잘라놓은 것처럼 수박 껍데기처럼 생겼고요. 이 안에는 수박 안에 같이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수술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저 핑크 다이아몬드 그냥 그냥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고요. 그러니까 이 수박꽃 안에 있는 것은 다 다이아몬드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것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수술이. 아래 있는 것까지 다야긴 힘든데. 네, 여기 아래 있는 수술이 다이아몬드고요. 여기 하얀 꽃에 있는 것은 만다린 가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줄기, 요거는 18K 금입니다. 아름다운 빛깔과 광택을 지니며 세공 기술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보석 작품들. 보면 볼수록 신비스러운데요. 보석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는 볼수록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야, 여기가 메인입니다. 메인. 맞아요. 메인. 왜냐면 제가 또 보석들 중에서도 다른 보석들도 많지만 제가 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
이거 뭐 도금 아닐 거 아니에요. 보석박물관, 국내 유일한 보석박물관에 그냥 도금 갖다가 막 해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는 그냥 나무 상자 가게 도금해 놓은 줄 알고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금이에요. 순금인데 이거의 금의 양은 2,060돈입니다. 2,060돈이요? 네, 2,060돈이면은 지금 한 돈에 한 53만 원 정도 하니까 곱하기 하면 11억 얼마 정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석박물관에서 수많은 정말 휘황찬란한 보석들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꽃으로 했던 조립을 했다던 본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했던 그 꽃도 기억에 남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금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그 미륵사지 석탑, 그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왕궁보석 테마관광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곳. 여러분, 저기에 어마어마한 공룡이 보이시나요? 이곳 왕궁보석 테마관광지에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테마 체험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분까지 짜릿한 롤 글라이더가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저거야? 야, 아니 바람도 지금 많이 부는데 저렇게 무서운 걸 타요? 있네, 타는 애들, 타는 친구들이 있네. 와, 저걸 타야 되는 거죠? 와, 근데 네, 스릴 있어 보이는데 애기들도 많이 타네요. 재밌나 보다. 에? 제가 이렇게 낮은 곳에서만 항상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닥하고 땅이 좀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좀 불안함을 좀 느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좀 말도 좀 더듬거리고 좀 하는데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수찬 씨. 그래도 아이들이 즐겨 타는 곳인데 무섭기야 하겠습니까? 직접 타보러 가야겠죠? 가장 좀 걱정되고 가장 좀 부대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 안전 불감증이 있는 저로서는 약간 걱정되지만 어린아이들이 타는 모습 보고서 왔습니다. 앞에는 또 NPC처럼 한 분이 또 서 계십니다. 예. 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네. 하겠습니다. 이야, 먼 길에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네, 제가 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오는 길에 살짝 보니까 에이. 어린 친구들이 타더라고요. 그죠. 겁이 좀 많으신가 봐요. 겁이 많다기보다는 제 몸을 좀 아끼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좀 포장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걱정이 좀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럼 네, 여기 네. 좀 주의사항이나 좀 안전사항 또 찾아오시는 어. 분들을 위해서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롤글라이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롤글라이더는 이제 4월 5일에 첫 개장을 했고요. 최대 30km 시속을 내는 익색의 특색 있는 테마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분 엄청 빠르지 않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체감 30 체감 이고 30. 이제 조절을 좀 해가지고 아. 이제 저희가 맞춰 놓은 게 이제 30 이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컨트롤을 본인이 할 수 있나 아니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가는 건가요? 대로 이제 그냥 몸만 맡기시면은 그냥 슝 가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 바퀴는요? 반 바퀴는 이제 도중에 멈춰야 돼가지고. 중간에 쓰는 건가요? 그건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럼 좀 전 멘트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네. 쓰면은 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네, 제가 당연히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몇 킬로까지 그러면 카바가 가능한 거예요? 125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요? 선생님 약간 좀 가능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안전장비까지 착용했으니 출발해야겠죠? 익산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 속도가 엄청 야! 오! 속도가 엄청 야! 야 너무 빨라! 야 근데 이게 익산 막상 타보니 신이 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신이 나간다 봅니다. 타보니까 생각보다 겁내서 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고소공포증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있는 저로서도 할만합니다. 긴장했던 마음은 다 어디 갔는지 기세등등 롤글라이더의 짜릿함을 제대로 만끽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짜릿한 체험을 마치고 도착한 곳. 천혜의 절경을 품고 있는 함나산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치유의 숲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고즈넉한 천년고찰 숭림사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대물림 맛집이
30년의 세월을 품에 안고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아, 진짜 네. 또 이게 배고픈 상황에서는 거의 구세주 같은 네, 그런 또 감사합니다. 존재여서 음식을 또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네. 솔직히 주물럭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양념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이 집만의 비법, 약간 그 노하우라도 살짝만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네, 저희는 이제 오리 잡내를 잡기 위해서 네. 소주를 쓰고요. 이제 고추장은 좀 좋은 순창 태양초 고추장 쓰고 있고, 네, 고춧가루도 국내산으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정석대로. 네, 그렇죠. 정석대로 해서 이제 비율을 좀 잘 맞추다 보니까 잡내도 안 나고 감칠맛이 나는 그런 소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장이 오리고기의 풍미와 어우러져 손님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오리 주물럭이 만들어지는데요. 주인장의 비법 양념장이 오리고기 속 깊숙이 스며들도록 칼집을 내고 손으로 정성껏 섞어주면 풍미 가득한 오리 주물럭 완성! 자, 저만 지금 신났습니다. 왜냐? 지금 제 앞에만 오리 주물럭이 놓였기 때문이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냄새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저는 되게 이런 거는 정확합니다. 맛있으면 맛있게 먹고 맛없으면 그 장면은 방송에 안 나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방송이 잘 섭외가 안 들어와요. 드디어 기다리던 맛을 볼 시간. 30년 세월을 품어놓은 오리 주물럭. 맛이 궁금한데요. 오리 주물럭을 먹다 보면은 집에서 뭐 밀키트나 이런 거를 시켜서 먹다 보면 간혹 겉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념이 이제 간에 안에 쏙쏙이 배질 않고 그냥 오리 따로 양념 따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냥 양념 마시고 그냥 오리고기 먹는 그런 약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방금 여기서 먹는 지금 오리 주물럭은 거의 지금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오리와 양념이 하나 된 듯 입에 착착 달라붙는 오리 주물럭. 진실의 미간이 보일 정도로 맛있나 봅니다. 쌈도 크게 한 입 싸먹어 봐야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쌈에 싸 먹을래 아니면 밥에다 먹을래 하면은 제가 용우상박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쌈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좀 건강해지는 어느 곳에 먹어도 양념이 너무 잘 배어있기 때문에 씹을만 씹을수록 그래도 그 안에서 양념이 나와서 이 양념이 아까워서 오셨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는지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솔직히 오리 주물럭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그 카메라가 꺼진 이후에도 밥까지 볶아서 네 카메라에는 안 담겼지만 밥까지 볶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을 정도로 그 오리 고기 안에 그 양념이 속속이 다 배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풍미 있게 굉장히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네요. 3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맞아온 맛집을 뒤로하고 다음 여정은 조용한 휴식을 위한 공간 아가페 정원을 찾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흔히 볼 수 없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곱게 뻗어 있고 그 아래로는 다양한 꽃과 초록의 식물들이 어우러져 푸른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친 일상에 잠시 쉼표를 찍을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곳이 아가페 정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도심 속에서도 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명소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베일에 쌓여있던 정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데요.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메타세콰이어.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거대한 나무들이 촘촘히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숲이 아닌 하나의 섬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풍경 하나만으로도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을 이룹니다.
지금 이 옆에 저희를 감싸고 있는 예, 예. 이 나무가 메타세카이어라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무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예. 이 원장님에게 긴급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문제. 네. 물론 아시겠지만 이 아가페 정원에 메타세카이어 예, 예. 몇 그루 있습니까? 몇 그루냐 하면은 이 뺑 둘러서는 500그루고 또 저쪽에 있어서 총 한 800그루, 900그루 됩니다. 저희가 800그루에서 900그루. 네, 72년도에 심어서 네. 굉장히 키가 크죠. 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잠깐만. 이 위에를 보니까 아니 네. 여기만 봤을 때도 중간쯤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크다. 네. 와 거대하다 했는데 이 위에 위에를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죠. 그 아, 고층 빌딩이나 네. 번화가 같은 데 가면은 네. 그런 걸 보는 듯한 한눈에 봐도 거대한 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의 숲을 이뤘습니다. 숲길을 따라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그동안의 시간과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 아니 이런 공간으로 딱 아치도 들어가니까 약간 좀 네. 약간 빠바바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주 좋아요. 네. 네. 이 양쪽에 매칭이 똑같이 돼서 그 유럽식 좀 그 풍이 나오죠. 아 여기 약간 좀 대저택 있고 네. 그 앞에 약간 네. 좀 네. 아, 그래서- 앞에 분수대 있고 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분수대가 하나 있으면 영국식 정원인데 네. 분수대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포물 가든이라고 폼을 네. 가든. 유럽식 정원처럼 이렇게 양쪽에 매칭이 똑같이 돼 있는데요. 이곳은 유럽식으로 정형화된 구조미를 갖춘 정원. 소위 포멀가든이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위에서 내려본 정원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운데요. 나무와 길, 꽃 하나하나가 정돈되어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 예술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무가 있다는데요. 아, 여기 가운데 있으면 뭔가 좀 네. 중요할 네. 것 같고. 포인트. 네, 포인트, 키 포인트. 약간 네. 좀 중심에 있으면 뭔가 이 나무는 그 홍가시다고요. 홍가시.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나무를 잘라주면 새순이 날 때 빨갛게 나요. 그래서 이 멀리서 보면은 꼭 꽃처럼 보여요. 지금 이게 조금 아. 더 자라면은 이제 빨개져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어머 저게 뭔 나무인데 무슨 꽃이 이렇게 펴 있어? 사람들이 가까이 오시고 근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꽃이 아니고 이제 아니요, 나뭇잎이 이파리 이렇게 조그맣게 새싹. 조그맣게. 예. 진짜 꽃은 하얗게 이렇게 봉오리로 이렇게 자잘하게 피더라고요. 오. 예. 꽃잎이 흩날리던 자리에 초록이 피어오르는 5월. 불타는 듯한 붉은 잎이 초록 사이를 가르며 정원에 생기를 더합니다. 이곳 아가페 정원에는 홍가시 나무뿐 아니라 연산홍, 창포꽃 등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저마다의 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베일에 가려졌던 아가페 정원이 이젠 도심 속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힐링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솔직히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란다고 맨 처음에 키우셨을 때는 그 정도 키가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해년마다 자란다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그 점에서 좀 개인적으로 그 나무가 부러웠어요. 무엇보다도 그 장소가 요즘 MZ 세대들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SNS에. 그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그 거리, 그 길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찾아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른 들판과 구름이 만나는 곳 익산. 이곳에는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달려가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익산 공공 승마장입니다. 이곳 승마장은 그 자체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말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말과 함께하는 시간, 그 속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자, 이곳은요 익산시 공공 승마장인데요. 이곳에서는요 승마 체험도 하고 말들에게 또 먹이를 주는 그런 다양한 체험들을 해볼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약간 기대 반, 좀 걱정 반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말이 또 겁이 많기로 또 소문난 동물이잖아요. 저도 약간 좀 말처럼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이겨내야겠죠. 김수찬, 그러면 말을 타러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자 가는 거야. 지난 22년 개관 이후 꾸준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익산 공공승마장. 이제는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실내 마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익산 와서 정말 다채롭게 정말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곳이 그러면은 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럼 네. 평상시에 승마를 좀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는 아, 그런 건가요? 그럼요.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체험도 시켜드리고 네. 이제 레슨도 시켜드리고 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다 하나씩 짚고 이제 레슨을 해드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나이는 그러면은 뭐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혹시? 저희 체험은 6살부터 할 수 있고 이제 네. 되게 어린 나이부터 할 수가 있네요. 네, 이제 손잡이만 잡을 수 있으면 이제 체험은 가능하고 레슨을 할 때는 이제 초등학생 이상부터 가능해요. 네. 야 이게 제가 오늘 네, 오늘 타실 함께 말이에요. 네. 함께 할 친구군요. 네. 이 친구의 성함은 아, 이제 너무 좋네요. 이름은 어떻게 돼요? 얘는 월드예요. 월드. 네. 약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약간 그런 이름이 되겠네요. 그럼요. 월드. 친해지기 전이니까 얼굴도 한번 만져보세요. 아니 약간 좀 초면에 아유, 사람 얼굴도 약간 괜찮아요. 좀 만지면 약간 좀 기분 약간 좀 그렇잖아요. 괜찮을까요? 아니 만지다가 네, 네. 들이대는 건가요 지금 살짝? 그쵸. 한번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서 네. 근데 이게 얼굴 정면에서 좀- 만져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천천히 그래요? 만져주세요. 아니 겁이 많은 그 동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사람들이랑 교류를 충분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위협을 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미리 네. 그런 그 베이스가 깔려 있구나, 바탕이 깔려 있구나. 그렇죠. 말과의 교감도 충분히 했으니 이젠 직접 승마 체험을 해봐야겠죠.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오실 거예요. 네. 자. 네, 사다리 위로 올라오시고요. 2등, 1등. 네. 아니 이제 3등, 2등이고 여기가 올라가는 게 1등이구나. 네, 체험이시니까 네, 왼손 손잡이를 먼저 잡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왼쪽 발 넣으실 겁니다. 그렇죠. 넣어주시고 오른발을 크게 돌려서 이제 올라가실 거예요. 네, 이게 천천히 운동신경이- 오른발. 네, 괜찮아요. 올라가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자세 교정도 되면서. 겁 많은 수찬 씨지만 막상 말 위에 올라서니 의외로 편안한가 본데요. 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발에 걸음을 맞춰 함께 호흡을 하며 밤이나 천천히 속도를 찾아가 봅니다. 한 손으로 네, 한 손으로 조금씩 말과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하자 네. 오, 교관님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높여봅니다. 오, 이게 네. 그 타이밍을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은 굉장히 그 하체 쪽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혈액순환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때려주니까.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다양한 승마 코스가 마련된 익산 공공승마장. 처음 타보는 승마라고 해도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는 승마 체험 외에도 색다른 즐길거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귀여운 포니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교감을 나누는 먹이주기 체험인데요. 귀엽게 생긴 포니들이 반겨줍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제가 딱 오니까 먹이를 줄지 않아 봐요. 다들 이렇게 네.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씩 모이고 저기는 막 몸 풀고 있고 막. 네,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언제 주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네. 네, 잘 받아보죠. 하나 먹었으니까 이게 또 너 가고. 찔까봐 하나 또 와. 굉장히 하나 먹고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네요. 그래 하나 더 먹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나 드셨으면은 다음 분 모시고 오세요. 이제 다음 네, 분이요. 다음 분 오세요. 다음 분. 제- 어제 우리 갈색 추억 분 오세요. 갈색 추억. 갈색 추억. 희미한 갈색. 좀 겁이 왜 많아갖고 안 오세요? 얘네가. 갈색 추억. 선생님 우리 동키님은 쩔로 가실게요. 동키님 아까. 예. 넌 동키님은 나오세요. 슈렉님한테 가실게요. 동키님. 네. 우리
얼룩말님. 네. 얼룩말님. 아유 얼룩말님 제일 여태까지 드신 분 중에 제일 우아하게 드셨어요. 저 좀 매너 있죠. 제일 얘는. 우아하게. 왜 매너가 있는 거죠, 이분은? 이 친구는 그냥 혈통이 약간 좀 교육을 잘 받았군요. 그러게요. 가정 교육이 잘 돼 있어서 하나 더 갑니다. 주는 사람보다도 사람보다도 또 하나 더 가요. 능숙하게 먹이를 받아먹는 포니들입니다. 잘해. 네. 되고. 얼룩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화내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오세요. 아유, 와. 왜 화내고 그러세요? 먹이를 일로 안 주니 오세요. 삐졌네요. 화내지 말고 오세요. 화내지 말고 오세요. 드릴게요. 하나 더 먹어. 이제 이러면은 본인이 화내면은 준다는 걸 알고서 계속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음. 네. 이렇게 땡깡 피우면 네 이뻐하는 걸 알아요. 저 갈색 촉은 안 오네 끝까지. 제가 그리고 이게 서열이 얘가 좀 낮아요. 아 낮은 네. 애들 챙겨줘야 돼. 서열 낮은 애. 그 서열 같은 거 순위 같은 거 낮은 사람도 챙겨주고 해야 돼. 이게 낮은 애들 한번 챙겨줍시다 야. 선생님. 밀지 마. 그래 낮은 애 밀지 마 이 새끼야. 일로 와. 왜 서열 낮다고 밀고 난리야. 좋은 말 안 나와. 얘가 좀 어려가지고. 그래 어려 보인다. 네. 머리도 왜 이렇게 불쌍하게 잘랐어? 누가 잘랐어 머리를? 누가 그랬어? 누가 너 세 개 줄게. 올해 3살이라서. 3살이야. 하나 더 먹어 너는. 아유, 호강하네. 우리 갈색 추억. 네. 없어 이제 끝났어. 서열 낮은 갈색 친구까지 먹이주기에 좋은 성공합니다. 날 끝. 솔직히 말이 제가 알기로도 그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알고 있어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겁이 없는 편 아니거든요. 겁이 좀 많은 편인데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월드라는 친구가 그리고 또 앞에 계신 또 옆에서 리드해 주신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그 지도 편달 하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승마가 유연성에도 좋고 뭐 자세 교정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꾸부정한 자세로 많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그 승마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좀 바른 자세로 딱 좀 그 승마 체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더 그 시간이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숨은 명소들을 차근히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금강은 황금빛 물결을 일으키고 그 위에 펼쳐지는 낙조가 마치 시간 자체를 멈추게 만드는 듯한데요. 이곳은 바로 웅포 곰개나루. 이곳에서는 옛날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자연과 역사가 한데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물결 따라 떠나는 황포도대의 체험은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바람이 돛을 채우고 천천히 강을 따라 흘러 풍경을 바라보니 정말 아름다운데요. 웅포 곰개나루에서 서해로 사라지는 낙조는 마치 오늘 하루의 피로를 모두 씻어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해 띄워라 해 띄워라 하야 번진내야 해 띄워서 어서 가자. 익산시에 이렇게 숨겨진 명소들, 숨겨진 관광지가 이렇게 많은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굉장히 놀랐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관광지에 많이 찾아오셔서 이 익산의 숨겨진 명소들, 관광지들을 찾아주셔서 힐링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잠자던 1400년의 백제. 그 고요한 시간 속에 숨어있던 위대한 역사는 이제 서서히 빛을 발하며 우리 앞에 웅장한 모습으로 깨어나고 있는 익산. 익산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는 공간이자 긴 세월을 품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보석처럼 빛나는 익산으로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